안녕하세요. 공작기계 대표 채널 더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오토캐드 파일에서 도면을 불러와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서 가공으로 가기 위한 방법, 즉 캐드 도면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죠. 자, 캐드 도면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캐드 파일을. 자, 여기서 파일 형식에서 DWG 오토캐드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적당한 오토캐드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캐드 파일을 불러왔는데, 자,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글 부분이 이렇게 깨져 보인다면 한글 부분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파일에서 원CNC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오토캐드 블록이 폰트 설정이 있죠. 여기서 선택 폰트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하시되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적당한 게 여기 유니코드 MS라는 거 있죠. 이 유니코드는 전 세계 언어를 갖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자들은 다 표현을 해요. 한글도요. 자, 유니코드를 선택하시면 가장 적합하실 것 같아요. 자, 확인 눌러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불러올 때 뭐 색상이나 크기도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유니코드로 설정해서 불러오면 이렇게 한글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얘를 빨리 이제 도면을 확인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다음에 여기 도면층도 있고요. 도면층에서 이 노란색 부분이 어떤 도면층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요걸 보지 않고도 여기 색상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걸 이렇게 닫아보면 이렇게 감춰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색상으로 또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요거를 이렇게 딱 감추면 감춰지죠. 감추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 도면층에서 내가 전체를 감춰 놓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보거나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전체 보이기. 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도면층이 자, 모드 선택 취소, 모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모드 선택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간 선만을 빨리 선택하고 싶어요. 이 빨간 선 안에 포함된 도면층. 자, 여러 가지 이제 선택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름 나와요. 단일 선택, 다음에 연결 선택, 그죠? 다음에 영역으로 선택하는 거, 다음에 스마트 다중 선택, 다음에 도면층을 선택하는 거, 자, 색상으로 선택하는 방법, 동일층, 뭐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동일층이라는 건, 같은 도면층에 포함된 속성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설명이 나오죠. 선택한 도면층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을 선택한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면이 지금 치수선일 텐데 이게 어떤 층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택했더니 선택이 됐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돼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 치수선에 선택이 됐죠. 이 치수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감추거나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할 땐 키보드의 딜리트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요거 삭제가 되겠죠? 아니면 감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축이라는 게 있죠. 이 감축을 누르면 얘가 빨간색으로 변해요. 빨간색 눈으로 눌러볼게요. 감축키. 이렇게. 우리 키보드의 기능키로는 B가 돼요. B를 눌러서 기능키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서 노란색을 빨리 선택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도면층을 전체 사용을 이렇게 잘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감추거나 또는 삭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또 도면층을 선택해서 얘는 어느 층에 있는지 선택해서 또 감추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여기서 쭉 가장 다 닫아 놓고요. 그러니까 다 닫아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요게 요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지워도 되게, 얘가 만약에 요게 있는데 요게 필요 없으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셔도 돼요. 그죠?
자, 삭제할까요? 예. 해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빨리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도 실제 이걸 가공하기 위한 도면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겹친 선도 있을 거고 중복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에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닫혀 있거나 겹쳐 있거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 여기 보면 선택에 보면 스마트 다중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얘를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요, 이 화면에 보여지는 객체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재 도면층으로부터 동일한 객체가 있는지 또는 중복된 객체가 있는지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중복됐다고 지금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죠. 중복돼 있는 거예요. 자, 요걸 많이 해요. 동일한 객체 또는 중복된 객체들을 누르면 쭉 나오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면 선택이 돼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중복돼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자, 우리가 이거를 감추기 하거나 지워야 되겠죠. 그죠? 일단 그냥 감춰 볼게요. 딱 감췄더니, 이렇게 감춰졌어요. 그죠? 여기 뭐 중복된 게 있었나 봐요. 자, 외곽선 중에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보고, 선택, 중복된 객체 선택을 했어요. 확인. 그 다음에 한번,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삭제. 삭제했더니 뭐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면 이게 왜 중복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뒤로 다시 백해 볼게요. 자, 백해서 자, 다시 한번 스마트 평면에 중복된 객체로 해서 선택을 딱 했어요. 여기 이렇게 중복된 걸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얘를 선택하고 자, 지워 볼게요. 지웠더니 지워져요. 중복된 것 같진 않은데,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중복되거나 겹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 있으시겠죠. 또는 여기서 보면 원의 사이즈를 최소 여기 보면 원의 직경으로 찾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자, 직경을 최소 뭐 20에서 최대 뭐 100까지 찾고 싶다라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표현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20 또는 요걸 빼고 요거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얘보다 좀 약간 크게 한번 해보면 우리가 값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한 11로 한번 해볼게요. 11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 안에 있는 부분만 또는 이 부분에서도 그냥 딱 11만 딱 정확히 찾겠다. 그럼 아니면 11에서 12 범위 내까지 찾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또는 Z 높이로도 찾을 수 있고 선의 굵기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확인. 해서 요 필요한 부분만 빨리 이렇게 선택해서 가공할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자, 선택 취소 한번 해볼게요. 모두 선택 취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평면이라는 걸 해서 빨리 찾아서 정리하고 중복된 것도 찾아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주로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도면을 다른 쪽에다 이렇게 싹 넣고 작업하는 게 작업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영역 선택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한번 영역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것만 다른 곳에다 이름을 바꾸거나 색상을 다시 정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 보면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변경을 눌러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도면 작업 도면이라고 입력을 하고 색상, 내가 이거 색상을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 선의 두께는 요 정도 두께로 하겠다라고 확인을 딱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작업 도면이라는 걸로 됐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모두 선택 취소하게 되면 파란색과 작업 도면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건 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보기 좋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 이 도면을 여기로 옮겨와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모두 선택 하시고 요 부분의 끝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동이라는 거 있죠. 이동해서 이동을 누르세요. 자, 기능 키로는 M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이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 점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에 만나는 끝점이 여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죠? 그럼 그냥 딱 찍으시면 정확하게 이 선과 이 선이에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찍었죠?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갈지점, 절대좌표 여기가 이 지점이 될 때 일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딱 찍으면 정확하게 X0, Y0 이 포인트에 가겠죠. 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위에서 가공할 거니까 이 부분을 원점으로 만들어 놓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동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딱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정확히 찍히죠. 자,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선택해서 가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한번 이 모양대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3D 모델러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뭐 없으면 그냥 그거 빼고 그냥 2D로 작업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왜냐면 3D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만약에 3D 옵션이 있다면 3D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3D로 모델을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솔리드 만들기라는 걸 선택해서 외곽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딱 닫히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높이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 다시 백하고, 자, 모델 색상을 여기 하단에 보면 이게 도면 색상이고 우측에 있는 건 모델 색상이에요. 자, 모델 색상을 저는 바꾸고 싶어요. 뭘로? 녹색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 검증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자, 검증에서 단일 속성 또는 두 개의 속성을 이제 쓰는데 주로 단일 속성 하나의 속성을 선택해 가지고 검증하는 거. 자, 이렇게 딱 찍어 보면요,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길이 여기 보면 얼마예요? 25점 얼마 23, 길이가 23이라고 나오네. 그죠? 자, 여기도 한번 찍어 보면 이거에 대한 길이가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한 직경 반지름이 나올 거고.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럼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찍어보면 23, 23, 23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23이라고 내리면 되겠죠. 자, 만들기라는 걸 눌러서 여기로 솔리드 모델 색상을 바꿔놨죠.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또는 여기다가 23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23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했고요. 다음에 이 도면을 봤을 때 어떻게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면 다시 도면층 가서 외곽선이었나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 도면의 모양 생긴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죠? 아이고, 얘는 입체가 아니어서,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왜 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이 왜 있지? 이게 관통인 것 같은데요. 이 선들이 무슨 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이건 관통이고 얘기도 관통이에요. 이거는 한쪽 면으로 쭉 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저 모양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관통시켜 볼게요. 자, 자르기라는 걸로 선택해서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관통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얘가 한 약간 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도면이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전체 한번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모두 닫기, 작업 도면만 이렇게 표시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자르기. 자, 깊이를 마이너스 한 8만 해서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바깥쪽 거를 더블 클릭. 자, 바깥 것도 더블 클릭. 자, 근접 스냅이니까 바깥 거 이렇게 선택하면 바깥 걸로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깊이는 마이너스 30이면 관통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관통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 있는 R 값이 이쪽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얘를 수직으로 세워요.
자, 어떻게? 얘만 이렇게 영역 선택이라는 걸 눌러서 얘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요? 입체도를 좀 놓고, 이거 화면을 움직일 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좌측 버튼 눌러서 회전, 우측 버튼 눌러서 이동, 다음에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죠. 자, 일단 얘를 선택했으니까, 자, 수정, 이동에 가셔가지고 여기 회전이라는 거 있죠. 회전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회전시킬 회전축 위치를 넣으라고 나오죠. 자, 회전축은 여기에요. 자,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X방향으로, 그죠? X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다시 선택 취소가 됐네요. 자, 선택하고, X방향으로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질 이 각도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면 되네요. 여기 각도가 나오죠. 90도. 자, 이렇게 해서, 자, 회전한 걸 볼 수 있죠. 자, 선택 취소하시고요. 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요 부분을 이쪽으로 쭉 보내려고 해요. 자, 보내기 위해서는 얘가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안 닫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닫히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일단은 이 부분에 면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자르거나 늘리거나 할 때는, 여기서 보면 자르거나 늘리거나 만들기 할 때는 수직을 기준으로 해요. Z축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면을 하나 선택해 줘야 돼요. 이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좌측 하단에 보면 스마트 평면이라는 게 있죠. 여기 가시면, 자, 평면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좌표기를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서피스 평면화로. 서피스 평면화로 여기다 면을 찍으면 이 면에 평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면의 현재 평면 각도가 180도에 90도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 지금 현재 좌표를 여기로 옮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위치점 평면화를 가지고 쭉 Z축으로 쭉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딱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면상에 여기 만들어지죠. 그죠? 자, 이 평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는 이제 닫을게요. 평면을 기준으로 도면 보기 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여기에 X를 누르시면 돼요. 또는 평면 보기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면 지금 평면 보기 상태가 된 거고요. 입체도로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도면 보기를 누르게 되면 도면 보기 누르게 되면 이게 하얀색으로 그냥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 원CNC 환경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컬러에서 배경 화면을 지금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못 봤는데 전체 초기화하게 되면 뭐 안 되네. 일단 뭐 배경식 하나는 회색, 하나는 검정색으로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입체도로 놓으면 회색에 검정색이 하이라이트 되죠. 이게 지금 평면 보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X를 딱 눌렀을 때, 평면 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색상이 보이면 평면 보기 상태구나. 현재가 스페이스바를 더블 클릭하면 2번 누르면 보기 모드 창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전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단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지금 현재 도면 보기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평면 보기 상태로 해서 X 눌러서 봤어요. 자, 지금 현재 앞에 모델 때문에 뒤에 도면이 잘 보이지 않죠. 이때는 여기 보면 세 번째 좌측에서 하단 좌측에 보면 모델을 어떻게 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유리 모양으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또는 투명 유리 모양, 뭐 투명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유리 모양으로 보세요. 그럼 도면 성분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직각이나 또는 원을 더 덮어가지고 닫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면 닫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좌우를 빼볼게요. 단일 선택, 여기 보면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해서 여기 이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감추기 하시면 이 부분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 도면 다시 그냥 여기서 한번 좀 투명으로 그냥 놓을게요. 쭉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뭘로? 자, 모델에서 자르기라는 걸로 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쭉 빼면 잘라질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그죠? 이렇게 잘라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을 다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파란색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색상으로 선택이 있어요. 색상으로 선택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색상들을 다 여기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파란색만 선택해서 감추기 하게 되면 모델만 나오죠. 자, 우리 평면은 원위치대로 다시 한번 기본 평면에 두고 닫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표준 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뭐 예쁘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델은 감춰 두고, 자, 이 모델을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다 보여지죠?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자, 모델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변경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여기 이 도면층에 없는 이름으로 뭐 모델이라고 만들고 확인 누르게 되면 모델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면서 글로 이동이 될 거예요. 모델은. 그죠? 자, 이렇게 닫아버리면 모델 이렇게 감춰지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가공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걸 가공할 때 가장 적합한 도면은 요거일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도 이제 절삭을 해야 되고, 그죠? 그냥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좀 일로 와야 나중에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선택해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는 복사.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복사로 할게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자, 이 원의 중심 센터 여기다 선택한 다음에 이 원의 중심 센터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은 그냥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영역 선택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삭제 눌렀어요. 자, 도면 보기 창으로 가셔가지고, 자, 요거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보통 가공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니까 안에 포켓을 파내고 얘를 따고 외곽을 돌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안에 파고 외곽만 한번 돌리는 걸로 이 영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안에 파야 되니까 가공으로 가서 포켓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하시고요. 공구 필요한 공구 정의하시고요. 다음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 만약 공구가 필요한 게 없다면 선택하셔가지고 목록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평 엔드밀 중에 10파이짜리 날수 4개로 확인. RPM 피드가 나오는데 뭐 필요에 따라 바꾸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서 뭐 50에 가공 깊이는 뭐 아까 23이었으니까 24로 더 내려가는 걸로 해서 정의하시면 되고요. 다음 자, 일반 닫힌 포켓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 닫힌 포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회전해서 들어가는 걸로 각도는 얼마 자동으로 안에서 밖으로 다음에 절삭 다단 깊이량 뭐 예를 들어 뭐 5mm씩 6mm씩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삭 여유량은 0.5로 주고 다음 황석 바닥까지 정삭은 바닥까지 한 번에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진입 퇴출 조건을 직선의 원호로 정의하시고요. 요거는 진입 퇴출 조건을 그러니까 거리가 좀 짧게 1로 다음에 135도 하게 되면 살짝 이렇게 돌 것 같아요.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를 마침 눌러볼게요. 안전 진입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확인하라는데 일단 그냥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자, 시뮬레이션 잔상 공작물 외곽선을 선택하는 걸로 해서 바닥 깊이는 마이너스 23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자, 확인. 바깥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가공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충돌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충돌을 낼 때 확인이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충돌 감지가 됐었어요. 뭐냐면 날 길이가 짧은데 여기 생크 부분에 이렇게 닿았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공구 아까 조건에서 바꾸시면 되는 거겠네.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실 거면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공된 걸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이
도면을 오토캐드에서 불러와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정리해서 가공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면들이 이렇게 불러오면 빨리 레이어 도면층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뭐 이렇게 다 지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체를 그냥 아예 다 감춰놓고 필요한 외곽선이나 도면만 이렇게 빨리 찾아가지고 표시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자, 여기서 색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색상 선택 있죠. 색상 선택에서 검정색, 뭐 노란색, 다음에 빨간색 요것만 이렇게 중복해서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다 선택이 돼요. 이걸 지우시던가 아니면 감추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겹친 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면을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마트 다중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동일한 객체나 또는 중복된 객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요 정도 2개 정도는 선택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선이 중복되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객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우거나 감추거나 해서 빨리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또 마지막 이제 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전체 도면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난 요것만 필요해. 요것만 딱 필요하면 요것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편집에 보시면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복사 붙여넣기. 자, 복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창을 하나 여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다시 붙여넣기. 저는 이렇게 주로 많이 써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딱 필요한 거, 내가 딱 필요한 도면만 이렇게 딱 불러와줘요. 그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작업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저는 주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머신 채널 더 테크였습니다.